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얼티입니다. 오늘 뉴스가 이제 또 뜬 거가 부산 아파트값 상승률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하락 신호탄인가 하는 노컷 뉴스에서 떴어요. 볼게요. 내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부동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에 그쳤다. 그러면서 많이 축소됐다. 뭐 이런 이야기죠. 앞에는요. 부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넷째 주 22일을 기점으로 해서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제가 부산 같은 경우도 가격이 이제는 더 이상 올라타면 안 된다라고 연초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늘 여러분 귀에 진짜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죠? 서부대대세, 여순광 이런 식으로 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결국에 우리 체크리스트 한번 해볼게요. 세종시 지금 완전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대구도 뭐 이제 지금 조짐이 있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뉴스도 막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전도 이제 며칠 전에 나왔고요. 서울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자, 이제 부산도 나왔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딱 서부 대대세가 나왔어요. 예, 뭐 더 나오거나 덜 나온 것도 없어. 딱 이렇게 나왔죠. 그쵸? 정말 신기하죠? 딱 이렇게 나왔어요. 더 뭐 추가했는데 제가 빼먹거나 이런 것도 없고, 예, 그쵸?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기자가 리얼티를 구독하고 계실지도 몰라. 꿈도 야무져. 2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에 부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에 그쳤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 올라가고는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그래서 보면 해운대구는 전주에 0.14%에서 이번 주에 0.10, 동래구는 0.09에서 0.07, 수영구는 0.08에서 0.05%로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가 축소되고 있다. 또 11월 셋째 주와 비교하면 상승률은 더욱더 큰 폭으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왜 둔화될지에 대해서는 기자가 써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도 안 하죠. 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수업에 조금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살짝만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상승의 폭이 결국엔 다시 둔화된다라는 거예요. 팡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보합을 유지해요. 그러다가 가격이 떨어집니다. 즉 이게 무슨 원리냐면 이름하여 포물선의 원리라는 거예요. 포물선 원리인데 포물선 원리가 뭡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건데요. 내가 여기서 공을 힘껏 던져요. 힘껏 던지면 제로, 여기가 에너지가 0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가 100이죠. 여기가 90이 되고 여기가 80이 되는 거예요. 점점 둔화돼서 플러스 30, 20, 그리고 10,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서 여기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점점점점에서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게 포물선 원리예요. 예, 이 포물선의 원리가 투자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심리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이거 교재에다 추가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교재에다 추가해서 이해시키면 좀 더 괜찮겠어. 자, 그래서 부동산 부산 지역 아파트는 전세 가격 또한 어때요? 상승률은 꺾였는데 뭐 말을 이렇게 하냐? 부산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 역시 0.07% 올라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아하, 오르긴 올랐는데 전세 가격 또한 상승되는 것이 축소되었다. 해운대와 수영구 그리고 사상구에서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나머지 9군에 대해서는 둔화 또는 보합세를 보였다라고 이러면서 부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부산 뉴스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래서 정리를 좀 했어요. 정리를. 자, 지금부터 갈 거예요. 지금부터 갈 건데 여러분 영상 시간 투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리얼티 카톡방에 여러분들 들어와 계셔서 투표해 주셔서 되게 감사해요. 시간을 빨리 최대한 하기 위해서 갈 건데요. 여러분 21년도에는 제가 한 2월 3월부터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서부 대대세 여순강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세종시 여기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투자를 했으면 뭐를 해야 되냐면 수익을 거머쥐고 나와야 돼요. 수익을 쥐어야 합니다. 예. 수익을 쥐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안 올라간다가 아니라 올라가긴 하더라도 지금 진입하면 결코 먹을 것이 없는 건 물론이고 나중에는 털고 나갈 수도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전에 들어가서 19년 연말에 턴 분들이 사실은 좀 잘한 편이에요. 한참 절정일 때. 물론 그리고도 털 수 있는 기회는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깨에서 파는 거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 당시 터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서부 대대세 여기가 투자하기는 좀 힘들었다. 만약에 21년 초에 들어갔던 분들은 어떨까요? 지금 여기를 지금 울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야 돼요. 즉 시간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기법을 알았다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법이 심리적인 적용과 그리고 시장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브리핑을 듣고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빨리 올 수도 있어.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죠. 저도 모르는 거고. 변화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알아? 사람이 여러 명이 시장을 만드는 건데. 이건 점쟁이도 틀려요. 점쟁이도. 얼마 전에 제 거 유튜브 열심히 보신 분 기억나시죠? 세종시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튜브 딱 봤는데 그 유튜브에 점쟁이 무당이 상승한다라고. 나 그분 아직도 그 영상 있는지 모르겠네.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호기심 발동했어요. 호기심 발동했어요. 난 찾았는데 있어요. 예. 있어요, 여러분. 예, 있습니다. 볼게요, 여기. 예, 세종시 부동산 전망 대박이 온다. 2개월 전. 예, 이분 계시네요. 전화번호 나오시네. 여기 가려지네, 다행히. 마우스 안 올릴게요. 그래서 웃겨라. 여기 보면은 대박이 온다. 부동산 전망해서 세종시 점집.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세종시에서 점집을 하는데 세종시 부동산 전망 대박이 온다. 사신 거지. 사신 거지. 그래서 대박 온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대단합니다. 예, 대박이 왔죠? 진짜. 초대박이 왔죠? 초대박이. 아, 참,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그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요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22년도가 이제부터는 중요하겠네요. 22년도. 자, 물론 여러분 전제 좀 드릴게요. 리얼티가 이야기한다 해서 이게 제가 지금까지 투자한 거는 거의 99%, 예, 99% 투자한 거 하나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되게 그런 면에서 솔직합니다. 예, 하나는 실패한 적도 있다라고 하는데 역전세로 뭐 이렇게 실패한 건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실패한 건 없고 경매 받아가지고 팔았는데 명목적으로는 한 뭐 250인가 벌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50만 원 깨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실질적 손해가 이제 뭐냐면 교통비 그리고 밥값 뭐 이런 거 따졌더니 마이너스 나는 것보다 못했다 뭐 이렇게 돼버린 그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저는 100%고요. 이렇게 보면 안 되지. 근데 뭐 이것 다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99% 성공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한 실패한 게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마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99% 적중률이니까 내 말을 믿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늘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시장에 대한 겸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죄송합니다.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최적화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맞을 가능성이 높고 설사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틀렸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속을 땐 속아라. 예, 속을 때는 속아라. 이게 맞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0번을 게임을 해서 표준 편차 10번이 틀렸어요. 90번이 맞았어. 그렇다면 이 90번에다가 확률을 베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0번이 틀렸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현금 관리와 이제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이제 철저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투자는 결국에는 수익 곡선은 우상향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저 투자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했고 어렸을 때부터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도 잘합니다. 예, 너무나도 잘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분석하는 것이 100%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다만 지금까지 서부대대세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시기에 괜찮았다라고 하신다면 그 방법보다도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많이 응용해서 저도 매년 깊어가니까요. 매년 저도 연구하고 더욱더 깊어가거든요. 예, 끊임없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돈 벌었다 해가지고 이거 안 달린다 그러면 끊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달려야 돼요. 예. 그래서 전업 투자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이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예,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22년도 갑니다. 21년도에는 서부대대세였다면, 그럼 22년도에는 이거 뭐 포함 아니야. 아니야. 이건 계속 이제 하락으로 시작이 되거나, 보합으로 시작이 되거나, 비스듬한 하락이 되거나, 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22년도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투자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22년도에 얘네는 이제 좀 어려운 시장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22년도에 가격이 확 꺾이느냐. 그건 아닌데, 지금부터 들어가면, 즉 22년도에 들어가면 나중에 나올 때 고라파진다. 먹을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지역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요 전제 지워버리고 나중에 어디 가서 리얼티가 22년도에 안 간다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22년도에도 가격 상승은 있을 수 있으나 나중에 23년도든 24년도에 털 때 매도 칠 때 이거 못 털고 나온다. 또는 털고 나와도 먹을 것이 별로 없는 실속이 없는 장세다. 물론 22년 중하반기에는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당장 22년 초에도 꺾일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런 거가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리고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뭐 그거 하루 종일 해야 되거든요. 뭐 전국이 200개라면 200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초부터 꺾이는 데도 있고 중하부터 꺾이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총 도합으로 묶었고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래도 좀 나름 분리를 했습니다. 자, 가볼게요. 22년도 이곳을 주목하고 이곳을 이제 조심하라. 먼저 오늘은요. 경기도 및 수도권 그리고 충청도, 충청 남북도 그다음에 강원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이 정도만 해도 시간 분량이 엄청나게 많을 거고요. 영남, 호남, 즉 경상남도와 전라남북도, 경상도, 전라도 영남, 호남 여기는 좀 나중에 조만간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도 장세 첫 번째 인천이 나왔습니다. 이 박수 칠 건 아니구나. 인천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실 수 있으니까. 인천. 자, 22년도에는 이곳을 조심하라. 이곳을 그리고 유의하라. 저 인천에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상담 요청하세요. 카톡방에 늘 저는 오픈 채팅이 있습니다. 인천. 그 다음에 인천은 더 이상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 고양시는 덕양구가 있고 뭐 해서 3개의 구가 있죠. 예,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광명시 조심하라. 광명역 KTX 내리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막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예, 근데 광명시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시, 전라도 광주는 아니에요. 경기도 광주시라고 했어요. 왜냐면 오늘 경기도니까. 경기도 광주시 조심하라. 예, 그 다음에 구리시, 그 다음에 군포 떴어요. 상당히 많죠. 군포시, 그 다음에 김포시도 들어갑니다. 김포시, 그 다음에 남양주시. 이게 자꾸 무슨 시 하니까 사람 이름 같아요. 언더더시 막 이런 것처럼. 예. 그 다음에 동두천시. 동두천은 매우 작은 도시예요. 예. 그래서 동두천은 양주의 흐름을 많이 받아요. 예. 동두천시. 그 다음에 부천시. 그 다음에 성남시. 이것도 유의해라. 성남시. 그 다음에 수원시는 또 구가 나뉘는데 전부 들어가더라고요. 성남시도 그렇죠. 성남은 분당이 있죠. 예. 여러분 뭐라 그래요? 오죽하면 천당위에 분당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분당이 어쩐 그 대세인데 분당도 예, 포함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수원시, 시흥시 미쳤다 그죠? 이거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지금 분당 조심해라, 시흥 조심해라, 뭐 수원 이런데 조심하라고 하는 거는 아마 리얼티하고 몇몇 없을 거예요. 시흥시. 그다음에
여기는 나는 안 샀어요. 그래서 안산. 그래서 안산시. 그 다음에 안양시 아파트 조심해라. 그 다음에 양주시, 동두천시 이렇게 있다. 지금 양주가 되게 큽니다. 엄청 커. 그래서 양주를 나눴어. 그래서 남양주에서 남양주시야. 남쪽에 있는 양주와 그냥 양주. 그래서 양주시, 남양주시야. 조선시대 때부터 이 어마어마하던 도시가 바로 양주거든요. 그래서 양주시, 남양주도 아까 있었죠? 어디냐? 여기 있네요. 그죠? 남양주시, 양주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양평군. 군인데요. 여기가 그래도 제법 인구가 있어요. 그래서 양평군. 그 다음에 여기 오산시는 2020년에 들어갔어야 돼요. 초에. 2019년이었던가? 제가 이거 잡아냈는데 박자를. 이때 당시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들어가면은 좀 어렵다. 단 들고 계신 분들은 그렇다 해서 뭐 끊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별개적이에요. 여러분 여기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 들고 계신 걸 끊어내는 건 별개적이다. 조금 더 가져가야 될 것들도 있어요. 예. 다만 들어가지 마라. 털고 나오는 거에 있어서 머리 빼고 꼬리 빼고지 지금부터는 몸집이 커가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야. 용인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야 되는데 용인시도 이제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의왕시 그 다음에 의정부시 그 다음에 파주시 그 다음에 평택시 그 다음에 하남시 그 다음에 화성시 이렇게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되게 많죠. 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많은 경기도 지역에서 거의 다예요. 맞아요. 이 경기도 지역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누구를 예를 들까? 예를 들어서 용인이라 할까요? 예를 들어 용인 뭐 평택을 합시다. 뭐 예를 드는 거니까 아무나 상관없어요. 평택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했는데 가서 사지 말고 예를 드는 거라서 평택시에 전반적인 흐름의 90%는 다 이제부터는 안 올라가는데 10%는 올라가는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올라가는 아파트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가 올라갔다 해가지고 평택 올랐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대세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부터는 대세는 위험할 수 있으나 하나하나 진주찾기라 그러죠. 우리 그 부방장인 공룡님이 하는 얘기가 진주찾기라는 표현을 하는데 맞아요. 디테일하게 하나 들어가서 요거는 올라가겠다. 이런 것들을 잡아내야 돼요. 지금부터는. 이게 어려워요. 이제부터.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문가한테 바짝 붙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경매 물건을 하나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해 2021년 한 해 동안 경매 물건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막 보여드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지금은 하나하나 보여드리죠. 디테일하게. 다 분석해서. 입지도 봐야 돼요. 이제부터는 입지도 보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장세가 펼쳐진다. 예, 저평가도 다 따져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어려운 장세가 시작이 돼요. 22년도에. 그러나 22년도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 돈이 있으면 해피한 장세이기도 해요. 예, 남들이 못 달려들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소액으로 정말 소액으로 지금까지 소액은 비교도 안 돼. 지금까지 뭐 500개 1000개 투자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배 터졌어요. 뭐 이런 거 있죠. 특히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막 뭐 조금 들어가서 뭐 몇천 벌고 막 10배, 20배, 30배 막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거랑도 또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소액이 들어가면 대박이 터지는 장세가 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예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취등록세만 갖고 와. 이런 데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그 정도의 수준이다 이 얘기지. 그 정도 수준의 장세가 지금부터 펼쳐진다. 근데 그것이 뭐다? 흑진주 속에서 펼쳐지는 어려운 장세라는 건 있어요. 이게 전문가의 영역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함께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조심해라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애매한 곳이 있어요. 한 곳이 있어요. 애매해요. 이 애매한 곳이라는 건 뭐냐면 참 제가 모르는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지 모르는 영역이지. 안성은 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이게 안성이 더 갈 것 같긴 한데 빠져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좀 애매하다 이런 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런 데 그러니까 가긴 갈 것 같은데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요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성입니다. 예, 안성. 안성이요. 예.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더 오를 장세는 아니라는 거지. 요게 애매해. 예. 이런 것들은 천천히 띄엄띄엄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안성은 애매합니다. 안성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의 붐이 분다. 예, 투자의 붐이 분다. 이 투자의 붐이 부는 것이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투자의 붐이 분다 해서 여기를 쏴야 되겠다 말하는 거는 또 별개적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수업을 합니다. 지금 현재 유료로 수업을 하는데 3기, 4기 이제 모집 끝났죠 벌써. 근데 이 3기, 4기인데 12시간 만에 이거 4기는 12시간 만에 모집 다 끝났어요. 예, 물론 소수씩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요 투자의 붐이 부는 게 좋은지 나쁜지는 수업을 들어보신 분만이 알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아서 판단을 좀 하시는 부분이 돼야 될 수 있는데 다만 이거는 맞아요. 투자의 붐이 불 거예요. 투자의 붐이 부는 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투자의 붐이 불어서 좀 열광 난리가 날 거예요. 여기가 이런 곳이 있는데 바로 여기 어디냐면 첫 번째 여주시 예, 여주시 두 번째는 뭐냐면 포천시가 여기 들어갈 것 같아요. 포천시. 그래서 여주와 포천시 여기는 투자의 붐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주시와 포천시는 투자의 붐이 분다. 그 다음에 이천 이곳은 조금 더 가야 된다 하는 곳이 있어요. 이천 그동안 올라왔거든요. 이천도. 근데 이천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올라온 것에 20%는 더 올라가야 돼요. 20%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천이 현재 거래가 없어요. 이천은 현재 거래가 없는데 거래가 없습니다. 그동안 거래 가지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거래가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무슨 얘기냐면 거래는 없어요. 거래는 없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거래가 없으니까 얘는 이제 빠지나 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되게 어려운 오늘 영상이에요. 심화 중에 심화야. 이거 한 번도 수업을 한 적이 없는 어려운 부분이죠. 거래량이 없어도 올라가고 여기는 좋은 흐름이다 라는 곳이 있어요. 여긴 좋은 흐름이다. 이천시에 바로. 예,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는 끝났고요. 강원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자, 강원도는요, 전반적으로요, 투자의 붐이 붑니다. 투자의 붐이 분다. 이렇게. 전쟁나면 어디로 대피할까 옛날에 생각을 해봤어요. 강원도 산골이나 동굴로 숨어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이 딱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강원도로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 자, 투자의 붐이 분다. 1번 강릉시, 2번 속초시, 3번 원주시, 4번 춘천시예요. 여기들이 이제 오르냐 안 오르느냐 물론 올랐어요. 올랐고 이런 것들 타이밍 박자 다 잡아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근데 못 들어간 데도 있어요. 아쉽게 실이 잡았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못 들어가. 대신 대체 지역을 들어간 데도 있죠. 이렇게 됐는데 뭐 저도 제가 돈이 뭐 몇백억을 쌓아놓고 그런 게 아니니까 저도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시장은 엄청 큽니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은 엄청 크기 때문에 총알이 늘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전문가든 총알이 부족해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 탑이라 해도 상관없어. 총알이 부족하지.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총알이 부족하지. 총알이 부족한 거예요. 총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예요. 저도 더 투자하려고, 더 큰 걸 보려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해서 그 강의한 거 가지고 되게 솔직해요. 강의한 거 가지고 저는 아파트 또 사요, 계속. 아파트 사고, 계속 투자합니다, 저도. 왜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지. 그 사람은 돈이 있어. 나는 돈도 있지만 돈을 더 갖고 싶어. 더 많은 걸 크게 일구고 싶거든? 그럼 내가 아는 걸 이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 사람한테 돈을 일정 부분 받는 거죠. 물물교환 시스템이잖아. 얼마나 좋아. 그죠? 이게 돈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람이 선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거 돈이라는 개념 자체를 막 예발시켜 살아가고 이 돈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결국에는 노예 되는 거야. 노예. 개돼지 되는 거지. 가르쳐도 안 돼. 이건. 가르쳐도 안 되더라고. 결국엔 가르쳐도 안 되더라고. 자, 강릉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예요. 그래서 여기는 강원도, 속초, 원주, 춘천 이런 곳인데 이게 투자의 붐이 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렇다고 해서 안 올라간 건 아니에요. 올라갔습니다. 원주도 올라갔고 춘천도 올라갔고 다 올라갔죠. 다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요. 더. 22년 한 해는 얘는 더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타야 되나요? 리얼티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야, 이거 애매하다. 이거 애매해요. 동해시도 여기 있어야 되는데 동해시가 빠졌네? 동해시는 올라타야 돼요.
동해시는 올라타도 되는데 인구가 단점이 8만 명밖에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옆 지역의 흐름과 같이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동해시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거는 진입을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동해시는 추천 안 했거든요. 그래서 동해시는 어쨌든 올라간다. 올라가기는.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동해시 그리고 지금 뭐 올라간 지 얼마 안 됐다. 진짜 투자가 정말 돈이 없다. 나는. 그렇다라면 동해시를 담는데 세금 부분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법인 투자 전략에 있어서도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전 동해시 안 들어갔습니다. 법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쨌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돈이 없어요 하는 분들은 동해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빨리 수업을 듣고 빨리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요. 동해시에다가. 그래서 강릉시, 속초, 원주, 춘천, 동해. 이게 강릉에 다예요. 다른 데는 다 군소재지기 때문에 작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이제부터는 22년은 우리를 대피하는 기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원주 같은 경우는 좀 올라왔고 춘천은 더 올랐다 그랬죠. 근데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폭등을 막 해가지고 뭐 진짜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이게 아니에요. 얘네가 지금 올라온 게 뭐 허벅지일 수 있어. 몸으로 따지면 허벅지 내지 골반까지는 올라왔을 수 있어요. 그 이상도 볼 수 있는데 뭐 어쨌든 뭐 그래도 더 올라갈 거예요. 원주하고 춘천이나 이런데. 그래서 강원도는 경기도와는 좀 다른 색깔로 더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전국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따다다다 이렇게 이 정도라도 말해주는 유튜버가 있나요? 없죠. 전국을 이렇게 막 세심하게 깊게 들어가는 이런 전문가는 없어요. 예. 근데 왜 구독자가 안 느는지 여러분들 나만 알고 싶은 리얼티 자꾸 발동되는 것 같아요. 예. 나만 알면 돼. 나만 알면 돼. 다른 사람 몰라야 돼. 뭐 이런 거 아니지, 여러분들. 나만 이거 피해 입으면 됐어. 너는 와서 피해. 막 이런 거 아니지. 나만 알고 싶은 리얼티가. 그죠? 나만 알아도 충분히 괜찮다. 뭐 이런 거 아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북으로 가볼게요. 충북 가봅니다. 충북. 자, 충북에는 이제 이곳은 조심하라. 이제 이곳은 조심하라. 충북에 이곳은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렇다고 해서 안 올라가냐? 그건 또 아닌데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곳이에요. 바로 어디냐면 제천입니다. 제천시고요. 저는 제천 거를 저번 주에 팔았어요. 제천 걸 저번 주에 팔았는데 제가 2018년도에 경매로 건져서 2018년 9월에 건졌나? 기억이 안 나는데 2018년 후반부에 건졌던 것 같아요. 건져서 이거를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했는데 8,200에 매수를 해서 1억 4,800인가 700인가에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매도하는 것도 대단한 전략을 필요로 하는 것이 2층입니다. 2층인데 참고로 4층, 6층 뭐 이런 층들이 지금 1억 1,000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2층을 1억 4,800에 팔아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 2번을 갱신을 하고 그리고 이거 낀 상태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매도를 싹 쳐버렸어요. 이런 매도, 그러니까 매수를 잘하면 1단이고요. 그리고 매도를 잘하면 3단이라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쉴 때 쉴 줄 알면은 9단이다 이랬는데 요것도 못하고 요것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요거죠. 부동산의 고수라면 이거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거가. 전문가라면 이거가 돼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이 전문가는 하나도 없어. 쉴 때 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쉴 줄을 몰라. 대피를 하든가.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그래프야 이게 먹이사 이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뭐 매수자라는 사람은 이만큼이에요. 여기야 여기 이렇게. 이것도 못하는 사람 허다하고 매도하는 사람은 매도 좀 치는 사람은 요 정도도 아니지. 매수가 여기다야. 매수가 여기입니다. 아니지. 아유 이게 매수자라는 사람은 누가 여기 옆에 있으면 아니 제가 그려볼게요 이럴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을 매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만큼이야. 이만큼. 그렇지. 이게 맞네. 그리고 매수 좀 잘하는 사람이 요만큼이야. 요만큼. 매수. 그리고 매도자라는 사람이 요만큼이야. 근데 요거는 쉴 때 쉴 줄 아는 사람. 이 정도라 문제. 이 전문가 영역은 여기서 다 결정나더라고. 여기서. 예, 이게 문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라면 오늘 카톡방에 누가 질문해 주셨어요. 상가독시 할 줄 아세요, 리얼티님? 이런데 만약에 이런 거라면 저도 할 줄 압니다. 이런 거는 상가 저도 할 줄 알아요. 옛날부터 할 줄 알아요. 이런 거 가지고 배웠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을 고수라고 하면 안 돼요. 예, 저도 상가는 제가 옛날에 투자 컨설팅 작업을 할 때
사고 팔고 남의 거를 좀 해봤어요. 옛날에. 오래됐어요, 되게. 그래서 이게 잘했다고, 그리고 전문가를 끼고 했으니까. 그때는 저 전문가 아니었으니까. 20대 때. 그리고 지분으로 해서 사고 팔고도 한번 해봤고, 몇 년 전에.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제 걸 가지고 막 사고 팔고 하거나 진짜 흥정을 치고 이런 거는 안 해봤거든요, 별로. 이제 이제 좀 해보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매수는 잘해요.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를 내 거를 본격적으로 지분을 해보긴 했는데 이거를 경매로 해서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이거 한 번 해봤다 해서 물론 이게 더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렵습니다. 이거 지분 상가 경매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초고수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특수 경매로 해가지고 입지 분석까지 해가지고 다 따져서 그 자리 분석까지 했는데 구분상가야 더군다나. 구분도 구획선 없는 구분상가. 진짜 어려운 거야. 그것도 대출도 안 돼. 근데 대출까지 껴왔어. 이거 대출 받으려고 80군데 은행 연락해가지고 그 중에 2군데 뚫었어. 그 정도의 엄청 어려운 거야. 이건 어디가 조언도 못 들어. 누구 해본 사람 별로 없어서.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야. 이것도 해봤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상가가 더 쉽겠죠, 당연히. 근데 내가 많이 안 해봤거든. 경험이 많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예,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해봤다, 좀 할 줄 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쪽팔려서 말을 안 합니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아파트처럼 진짜 수백 채를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해보거나, 이 정도는 돼야. 그리고 수많은 어떤, 잘못된 거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하거나, 이런 게 돼야죠. 그래야지 좀 해봤다 이러니까.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와서. 이 정도는 매도 치고, 이 정도 매수 치고, 이래야지 이걸 좀 고수다. 선생님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거를 그냥 샀다 팔았다. 이거 뭘 선생이야, 씨. 자, 어쨌든 다시 올라 돌아올게요. 그래서 이곳을 조심하라. 첫 번째, 제천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는 어디냐면은 바로 충주입니다. 충주시. 이제 22년도 충북. 이곳을 조심하라. 근데 충주 같은 경우는 4월에서 6월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상승 기조로 보이는 듯한 착시가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착시 현상이 일어날 건데 상승 기조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착시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부는 이제 골마다각이 들어가고 고라. 충주는 이제 시작했어요. 제천도 연초 22년 초부터는 좀 이제 슬슬 해서 중순까지는. 그래서 제천과 충주가 옆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가는 흐름은 아니에요. 제천과 충주가 같이 가는 흐름은 아니다.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나 우연의 일치로 같은 흐름을 기조를 보여주게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먼저 올라간 거는 충주가 먼저 갔던가? 기억이 안 나네. 가면. 그 어쨌든 충주도 경매도 보고 이랬는데 제가 충주도 물건은 없어요. 폐찰도 하고 이래서 충주도 못 잡았어요. 박자가 조금 아쉽게 그랬는데 여튼 충주 가는 건 맞춰냈었고 이제 매도 타이밍 잡아내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곳을 조심하십시오. 이제부터 조심하십시오. 자, 이곳은 아직도 더 가자. 충북에서 여러분들 지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22년도 벌써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청주시입니다. 청주시. 청주시. 이곳은 아직도 조금 더 가야 된다. 22년도에 더 가자. 청주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청주시 중에서도 어디? 그러면 그건 모르죠. 또 이게 그래서 그래. 어서 주워 들은 건 있어. 어서 주워 들은 건 있는데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야. 청주시 중 어디냐면 청원구. 청원구는요. 아직 구축들이 먹을 게 한참 있어요. 제가 이걸 언제 얘기했냐면 2달 전에 얘기했어요. 10월 달부터 어느 방에서 한참 먹을 게 있다. 청주시 청원구에 20년 된 아파트에서 25년 된 아파트 플러스 마이너스 27년까지 괜찮겠다. 여기까지 20년에서 27년 차 아파트 이런 곳들은 지금 내 돈 없이 별로 내 돈 좀 내야 돼. 좀 내야 돼. 한 1000에서 1500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1500에서 2000 이 정도 되면 그래도 들어가서 먹고 나올 수 있으니까 들어가도 된다라고 제가 2달 전에 한 10월 달부터 슬슬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주시는 지금도 들어갈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충남으로 가볼게요. 충남. 충북엔 더 없나요? 충북엔 더 뭐 할 게 없어요. 충남. 나머지 소도시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갖고 계신데 궁금하다면 카톡방 오셔서 별개적으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남으로 가볼게요. 이곳 조심하라. 이제 조심하라. 볼게요. 충남 22년도입니다. 그죠? 이곳을 조심하라. 어디냐면 공주시입니다. 공주시.
세종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올랐다 이러지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세종시 영향도 세종시 영향이지만 세종시 영향보다도 얘 자체적으로 올라가야 됐어야 돼요. 근데 세종시 때문에 더 올라가게 된 건 있어요. 소도시가. 근데 이제 이곳을 조심해야 됩니다. 공주시를. 예, 공주시 조심하시고요. 공주시 투자는요, 2019년 초에 들어갔어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털고 나와야 되는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보고요. 이미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도 털 수 있습니다. 투자의 붐이 분다. 자, 투자의 붐이 불 거예요. 투자의 붐이 분다. 어디냐면은 논산이 뜰 겁니다. 논산시. 그 다음에 아산시가 뜰 거예요. 이거가 좋다 나쁘다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투자의 붐이 분다는 게 좋다 나쁘다라는 건 수업 시간에 유료 강의를 통해서 듣는 분들은 분별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싫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 말을 해줘야지 이러면 수업 들으세요.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 이걸 여기서 얘기한다 해서 이게 뭐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제가 뭐 수업료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뭐 이렇게 장단점이 다 있어서 그렇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의 붐이 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충남에 있어서 이곳은 아직도 조금만 더 가자. 조금 더 가자. 여기가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은 천안입니다. 천안이고요. 천안시. 그 다음에 홍성이 되겠어요. 홍성군이 애매해요. 홍성이 애매한데 홍성은 아직도 좀 더 가야 됩니다. 끌고 갈 거예요. 얘가 전국에서 제일 애매한 데가 홍성이야. 끌고 가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증조로는 안 맞아. 증조가. 즉 여기가 신축과 구축의 갭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신축은 연락이 비싸고요. 구축은 연락이 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와중에 여기는 거래가 침체되어 있고 신축들 분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신축 붐이 불긴 불었는데 이거가 신축 붐이 그 지역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홍성은 원래는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게 또 아니라서 22년도에는 어떻게든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긴 가야 되는데 투자로서의 그렇게 매력이 있는 곳 또한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데는 어떻게 그러냐면 경매로 접근하면 되게 좋아요. 경매 접근. 근데 홍성이 경매가 애초에 인기가 많어. 원래 좀 많아, 옛날부터. 그래도 괜찮아. 이 먹을 거 재밌어. 홍성이라는 지역이 지금도 재밌어요. 홍성이라는 지역은요. 2019년, 2020년, 2021년 연속 브랜드 대상 1위야? 왜 이래? 2020년부터 2021년 요 두 해가 먹을 게 좋았던 지역이에요. 여기는 홍성은. 예. 여기 먹을 게 좋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된다.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어요. 지금 많이 올랐는데 얘도 더 가야 돼요. 조금 더 가야 돼요. 예, 악셀을 좀 더 밟자. 그래서 천안과 홍성은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지역에 거론 안 된 곳이 있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반 서비스 수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충남 안에서도 제가 뭐 당 여기 말고 또 있어요. 또 여기는 진짜 쭉 가야겠다. 와, 여기는 쫙쫙 올라가겠다. 이런 데가 또 있어요. 그런 데는 공개 안 할게요. 뭐 여러분 뭐 해봤자 조심만 하라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자꾸 잡아내면서 가는 길로 해야지 수업 듣고 이러면서 그거 뭐 의미가 없어.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1년에는 서부대대세 여순광 이렇게 간단했는데 22년도에는 지금 엄청 디테일하게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의 흐름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셔야 되고 이걸 그러면 수업 들으면 다 할 수 있나요? 다는 아닌데 일부는 알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디테일한 걸 수업으로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낸 적도 없어요. 장기적으로 계속 듣고 배우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면 리스크 회피는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하도 여러분들 돈 버는 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참 오늘 영상 좀 길었는데요. 그래도 길 수밖에 없어. 21년도 마지막 영상이 되려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연말 인사